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제약바이오 전문 교육기업 파사 컨설팅에서 소개해드리는 제약바이오 마케팅 슈퍼스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약 마케팅, 진짜 제대로 알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약 마케팅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마케팅이라고 한다면은 마치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하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마치 제약 마케팅의 모든 역할은 매출로만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약 마케팅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라는 촘촘한 울타리 안에서 제품이 선택받도록 전 과정을 설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제약 마케팅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보고 선택하고 구매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약 마케팅에서 전문 의약품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환자고요. 그리고 선택자는 약사와 의사입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 누가 하죠? 네, 맞습니다. 보험회사 또는 정부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하고 구매하는 이 일련의 구조가 전혀 일치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 마케팅은 항상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환자에게 이 약은 왜 더 나은가? 라는 부분들을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제약 마케팅이 어떻게 선택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곰곰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 제약 마케팅의 핵심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규제가 만드는 경계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 말이죠.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마케팅이라고 한다면은 광고, 홍보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강조 문구를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즉,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서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일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도 핵심인 것이죠. 또는 두 배의 효과, 우리 정말 사용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광고 심의 승인을 받은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승인받지 않고 대중 광고가 나갈 경우에는 DTC 위반, 약사법 위반이라는 아주 중책의 이런 위법 사항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제약 마케팅은 강력한 규제 산업의 안 속에서 우리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파사 컨설팅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제는 족쇄가 아니라 바로 브랜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가이드레인이라는 것인 거죠. 만약에 규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대중들은 전문 의약품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들이 우리 규제가 왜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중요한가? 그 점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약 마케팅은 층별 메시지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의사와 약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그리고 환자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또는 보험자와 정부, 그리고 병원 약국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각각의 포인트에 맞게끔 다양하게 접근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같은 메시지라 하더라도 각각의 층별에 맞게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 바로 제약 마케팅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상의 당뇨병 치료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메시지가 다양하게 적용되는지도 우리 회사 내부의 모습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볼게요. 자, 고위험군 환자에서 표준 치료 대비 저혈당 위험이 상대 위험이 0.72포인트 감소됐다라는 아주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메디컬 팀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마케팅 에세스 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팀과 세일즈 팀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 누구다? 바로 제약 마케팅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타겟에 맞게끔 다른 메시지로서 적용되고 실행하도록 설계를 하고 기획하는 능력들이 바로 제약 마케팅의 중요한 실무 중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약 마케팅은 의약품을 선택받도록 설계를 하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언어로서 전달하는 것, 그리고 임상 데이터와 리얼월드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근거 기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채널의 정합성. 신속한 도달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메시지가 일관성 있게끔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가이드레인이라는 거. 족쇄가 결코 아닙니다. 브랜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되지 않게끔 전달하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고 덜 가장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구루인 필리코트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을 배우는 데는 하루가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린다. 우리가 만난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케팅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파사 컨설팅에서는 이러한 제약 마케팅 추천 도서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약 마케팅 슈퍼스타이죠. 여러분들, 성장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약 마케팅의 역량을 한껏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